지금부터 제71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걸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개성공단 폐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북항을 막론하고 개성공단을 가리켜 이런 얘기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 이런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 공간을 손길째 없애는 것입니다.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집행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의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무역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 수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연간 수입은 약 1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것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 교류하는 액수만 그래서 얻는 액수는 60억 불입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얻어들이는 1년 소득은 5억 불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북한의 1억 불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의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전면 폐쇄할 경우에 경력 모험을 통해서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몇 차례 북핵 도발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이런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 정책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한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기본 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일시적 정면 철수로 빨리 바꾸십시오. 그래서 출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결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야회동과 2월 국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여야회동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당의 완고한 입장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선거법, 오늘 김태년 의원 오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치개혁 특위 간사간의 두 분 사이에 그 안을 일단 저희가 제출한 안을 협정위에 보내자라고 하는 결론의 말까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실들을 또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를 더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선거법 협상에 기대를 또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래 의원께서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2월 10일까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을 타결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넘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공여당 코트에 넘어간 상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회동이 열리기 전에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선거구 골모 전략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회동 역시 새누리당의 청와대 졸속성과 입법 먹튀가 확인되는 자리에 불과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선거구 획정 노력과 절차의 진행보다는 여전히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등 비선거 법안 선거구 획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안 끼워넣기, 선거구 획정을 본무로 삼는 인질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월 국회에 대한 우리 당의 4가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의 여야 협의대로 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12일 중재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분명히 확인된 것은 이미 여야는 합의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7석의 비례대표를 지역구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국민 주권주의의 문제점, 그래서 사표가 더 늘어나서 비례대표의 비례성 원칙이 훼손되는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그보다 완화된 균형 의석제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안,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포기한 그 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주장을 사실상 일부 포기하면서 남은 그 안마저도 새누리당은 합의된 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조정을 요구하는 그 무력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왕에 합의된 안, 그것을 확인되지 않는다면 2월 11일 그대로 국회의장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당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법만이 우리 당의 법만이 아니라 우리 당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입법권이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인식해야 합니다. 선진화법을 여당이 선진화법을 이유로 여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여당은 선진화법을 가지고 우리 당에 필요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예를 들면 원샷법에 대응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상생하게 하는 법입니다. 중소기업이 견실해져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 법.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것을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임대차 폭등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차 보호법을 제일 필요한 법으로 첫 번째 법으로 했으나
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주장한 두 개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의 입법권에 대한 저희 주장이 새누리당에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항상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더 강력한 것은 저희 당이 필요로 하는 법을 선진화법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중요한 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끼워넣는 추가 처리 요구 법안들은 우리 당의 유사한 발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당이 꼭 필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이 있다면 야당에게도 뭐 필요하고 좋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을 제한 나머지 법들의 처리는 졸속 타협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국회 내로 처리 시한을 못 받고 임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초래된 안보 상황을 악용해서 테러 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시도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국정원 중심으로 정부 수집권을 못 받고 있는 새누리당 안에 대체하는 우리 당의 위해 단체, 위해 금지법으로서의 반테러법이 제출되어 있고 그것을 수차례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복 위기가 생겼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 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야말로 안보 공백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은 참으로 고통과 경악의 세월이었습니다. 어제도 깜짝 놀랄 일이 터졌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면 중단인데 사실은 폐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 입주기업, 그 협력업체,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꺼내던 카드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서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남북과의 협력 정책이 보수 정권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 폐쇄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통일 대박과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오이사 조치와 같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효력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생각합니다. 쟁점은 자유권만을 규정할 것이냐, 자유권을 중심에 두되 생존권, 평화권도 함께 고려할 것이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만 북한인권정진법에 북한인권법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장은 자유권을 중심에 두되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생존권, 평화권도 함께 고려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는 북한 인권 정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입니다. 언론은 함께를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함께를 앞에 넣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부 여당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존권과 평화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정치적 성과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입니다.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국정원의 그동안의 행태와 관행을 볼 때 권력 남용, 인권 침해는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공화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정보수집권을 감청권, 금융정보 열람권을 말합니다. 정보수집권을 테러 대응기구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안입니다. 우리 안을 수용하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쟁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 의료의 영리화, 민영화를 저지하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은 공공성을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의 영리화, 민영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애당초 예외 조항으로 15개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5개 조항으로 최소화해서 줄였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의 영리와 민영화의 의도가 없다면 우리 제안을 수용하면 됩니다. 법안 협상 과정에서 기본 권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더 이상의 내용을 우리 당이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의 수정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의원님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김태년 의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참 하다가 어이가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출근하기가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발표된 개성공단 중단입니다. 외교와 남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비전도 전략도 부재한 아주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장께서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포함하여 선거법 또 정치관계법의 협상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또 어떻게 합의가 되었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표당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한 주장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청와대 관심법을 연계시키는 것,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마 어떻게 이런 연계 전략을, 선거구 획정 기준과 대통령 관심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한심한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비례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와 그다음에 선거 연령 인하, 선거 제도와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이 탑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없는 이런 무법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전국의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 연령이나 즉 정치 개혁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기고 선거구 숫자를 253으로 일단 획정하자고 하는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국회의장이 246으로 숫자를 정해서 획정해 줄 것을 획정위에 넘겼는데 획정위에서 획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53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253의 숫자가 왜 253의 숫자가 나왔는지, 이건 너무 상식입니다. 253의 숫자를 결정을 해놓고 시도별 숫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밑도 끝도 없이 253 숫자가 나온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도별 증감, 시도별로 선거구의 증감을 다 계산해서 그 합이 253이었던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개특위가 종결되기 전에 그때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3+3, 4+3, 그 다음에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울은 이 선거구가 몇 개고, 경기도는 몇 개고, 인천은 몇 개고, 강원도, 경북, 전국의 그 다음에 호남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합의들을 지금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없는 거죠. 이건 상식 아니겠어요? 253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도별로 다 숫자를 정해서 그 합을 내보니까 253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0 선거구 숫자 253과 그 다음에 시도별 선거구 숫자는 이미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 도리에 어긋난 얘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양심불량한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관석 의원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예, 개성공단 등 너무 큰 사건이 있어서 자칫 우리가 지나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정 명절 민심이 참담했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8년 식정으로 서민이 벼랑 끝에서 인생 파탄으로 신음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 위기에 이어서 독불장군식 박근혜 정부의 누리예산 겁박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위기까지 겹쳐서 그 분노와 갑갑함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정 명절 직전에 감사원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모자라 이제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의무 위반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방교육청을 겁박했던 그 논리 그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이 심기감사, 표적감사에 나선 것입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나서서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감사입니다. 누리과정 공약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 편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아이들을 볼모로 보육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청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과 누리과정 주무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부처부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을 해결하는 일이지 감사원을 앞세워 시도교육청을 겁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치졸한 모습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감사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